우리 이제 목적어 부분들 있죠? 자, 목적어 부분들에서는 명사 그리고 대사 목적어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합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목적어를 다 어떻게 했었죠? 앞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목적어를 수식어로 놓거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어들을 좀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명사와 대사의 목적어입니다. 명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获得成功,成功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명사 또는 동사로 성공하다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명사로 쓰여서 목적어가 된 거예요. 성공을 획득하다, 얻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따페이, 어휘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实现梦想 해주시면 梦想은 꿈이죠. 그래서 꿈을 실현하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명사 목적어들이 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동사 다음에는 이제 대사 목적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要这个 대사라는 거는 이제 이거 저거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원한다. 感谢你们 그러면 너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给你们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感谢你们 그래서 你们이라는 대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나 형용사들도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동사가 동사 목적어를 갖는 경우 한번 볼게요. 开始, 시작하다 라는 뜻인데요. 시작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开始课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동사 목적어를 다시 데리고 오기 때문에 开始上课 해주셔야 수업을 시작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 라는 단어는 굉장히 대표적이죠. 뒤에 동사구를 다시 데리고 와서 좋아합니다. 춤추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춤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라는 단어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춤추다 라는 술목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喜欢跳舞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용사 목적어를 가져오는 경우. 요거는 좀 드문 일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显得老 뭐뭐처럼 보인다. 쟤 좀 늙어 보여 라고 표현할 때 뒤에 늙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显得老人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오면 안 되고요. 显得老 해서 형용사만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矮小 해주시면 왜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소해 보인다. 우리 보통 막 검은 옷을 입으니까 안 그래도 마른 친구가 굉장히 왜소해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显得矮小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显得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각각의 이 동사들마다 목적어들을 좀 달리 갖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잘 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구나 형용사구의 목적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처럼 获得成功이라는 명사, 그냥 어떤 단어만 딱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또 开始上课 했던 것처럼 동사구가 왔듯이 지금처럼 조금 더 긴 동사구 또는 형용사구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打算 해주시면 뭐뭐 할 계획이다, 작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学习汉语 라는 이런 술목구조. 그쵸? 이합사 말고 대놓고 술목구조가 나왔어요. 그쵸? 이러한 동사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打算 할 계획입니다. 중국어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打算汉语 이렇게만 쓰시면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准备去中国 라고 해주시면 중국 갈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중국이 명사라고 准备中国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용사 구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나온 거는요, 라오라는 형용사 하나였고 여기에다가 이제 헌을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显得很老 해주시면 그쵸?
늙어 보인다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은데 이제 헌이 들어가면서 구의 형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듣기에서도 많이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렁싱 해주시면 무슨 뜻이에요? 영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非常荣幸, 굉장히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어떠하다? 굉장히 영광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觉得 얘가 큰 수러가 되겠고 얘는 형용사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사실상 부사어에다가 작은 부사어니까 제가 동그라미 치고 또 다시 한번 수러가 이렇게 쓰인 부분이겠죠. 이런 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될 수 있는 것들 우리 1강부터 계속해서 보아와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다양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긴 문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술구 목적을 한번 볼게요. 정말 특별하죠. 근데 저는 얘를 별표 진짜 한 5개 쳐드리고 싶어요. 물론 방금까지 왔던 그런 목적어들 1번, 2번, 3번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쓰기 일부분 있으시죠? 배열하는 부분에서는 이 주술구 목적어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실 동사들이 여러 개 있어도 시황이나 决定, 发现 이런 것들은 뒤에 문장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로 전체 문장의 수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시황 하면은 뭐뭐 하기를 바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이 올 수 있어요. 你们能够取得好成绩. 그쵸? 얘네가 이제 막 배열이 이제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取得라는 것도 취득하다 라고 해서 동사이니까 얘를 먼저 수러로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조금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取得는 그냥 뒤에 목적어만 가지고 올 수 있는 평범한 애고 시황이라는 거는 문장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애기 때문에 누가 더 우선순위로 수러가 될 수 있다? 시황이 우선순위로 수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你们能够取得好成绩, 너희들이, 당신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我决定今年9月去中国读博士. 그쵸? 그래서 올해 9월에 중국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가는 거죠. 근데 박사과정 공부를 해요. 하러 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했습니다. 决定으로 끝내주셔야 돼요. 얘네가 배열이 막 흐트러져 있을 때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이런 취나 두 같은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쵸? 어떤 거? 决定이 먼저 오겠구나. 이렇게 먼저 수러를 잡고 나면 나머지 뼈대들은 금방 잡혀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我发现我忍不住做这种事情. 忍不住,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발견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참을 수 없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나 이런 건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못 참겠네. 이런 거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发现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문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이 매번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잘 정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머릿속에 정리 노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동사의 중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중첩은요, 우리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얼른 문제 풀게요. 자, 이름절 동사가 있고요. 이음절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합 동사라는 특별한 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중첩이 될 때는 어때요? 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명령하면서 시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애둘러서 부드럽게 말하고 청유하는 느낌이 들죠? 칸, 파 이게 아니라 칸, 좀 보세요 라고 이제 부드럽게 청유형으로 바뀌어요. 자, 그랬을 때 기본 형태는 이제 AA 또는 AEA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잠깐 시도를 했는데 그게 완료가 살짝 됐어요. 잠깐 했어요. 그러면 뒤에 러를 넣어서 看了看, 想了一想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음절 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음절 동사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研究라는 것은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구하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하고 생각해보자 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제 중간에 있는 B 부분이 경성이 되면서요. 研究바 이런 식으로 보통 중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짝 연구 좀 해봤는데 고민 좀 해봤는데 라고 하면 러를 동반을 하면서 研究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용사의 중첩 형태랑 헷갈릴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합동사 부분이 중요하죠. 아까 우리 이합동사 배우셨을 때 술목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적어 부분은 동사가 아니죠. 그러면 중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AB의 형태로 되고요. 산부라는 단어 중에서 어디 부분만 동사 부분만 한 번 더 중복을 한 거죠. 그래서 산산부. 그 다음 聊聊天 이런 식으로 AAB의 형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이건 기초 때도 배우는 부분이지만 기초에서 배운 것들을 5급까지 공부하면서 끌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